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월 19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밖에 눈이 좀 내리고 있습니다. 꽤 쌓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녹는 눈이 아니고 쌓이는 눈인데 저는 이제 주말에 분명히 일기예보를 보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기다리고 세차를 했는데 눈이 왔습니다. 인생이 다 그런 거죠. 뭐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한다라고 해서 그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대비를 안 했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뭔가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투자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철저하게 이건 이렇게 될 거야. 향후 전망은 업황이 이렇구나. 그럼 나는 이렇게 투자를 해야지 라고 뭔가 열심히 정말 치밀하게 분석을 하면서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갑자기 생겨나가지고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냥 투자 한번 해볼까 해서 느낌이 좋아서 투자했는데 그게 또 좋은 수익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늠할 수 없어서 참 매일매일 시장을 들여다보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주말사이에 있었던 일들 한번 정리를 해 볼 텐데요. 주말은 오늘이 또 휴장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최근 이제 고점에서의 차익 실현에 대한 부담이 좀 있기도 해서 그런지 지수 자체가 변동성이 장중에 내내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큰 폭의 변동성은 아니고요. 장중 내내 좀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3대 지수는 모두 약보합권, 러셀 2000은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강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이 됐고요. 그 가운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였죠. 무려 뭐 그전에도 뭐 10%대 오르긴 했지만 7% 넘게 올랐습니다. 이유는 내부자가 주식을 꽤 많이 샀는데 그 내부자가 임원이고요. 그 산 규모가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100억이 넘게 샀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더 샀다.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샀냐. 뭐 통계 얘기하면서 시장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더 가자를 외쳤습니다. 자, 과연 더 갈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자세한 사항은 월가 뉴스레터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하나증권 글로벌 투자 분석실 우리 이재만 실장님과 함께 또 빨간펜 동그라미 밑줄 별표 쳐가면서 이번 주 전략들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말이 이제 딱 되면은 우리 명성님이 또 네. 얼마나 많은 자료들을 준비할까 겁시나요, 겁시나. 아니 좀 요즘 좀 네. 과해요. 뭐가요?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뉴스도 그렇고. 이슈가 많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네. 주말에도 쉬질 않아요. 주말에도 뭔가 많이 뭐 국제 정세를 흔들흔들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만약에 이제 금요일 장을 네. 뭐 좀 쉰다고 안 보고 토요일 아침에 봤어요. 네.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토요일 오후 저녁에 일을 하려고 딱 앉아보면 뭐 거기에 새로운 게 또 이만큼이 나오고. 더 있고 그다음에 일요일에 이거 이대로 제출해도 될까 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면 그 또 이만큼이 더 있고 이러니까 계속 불어나요. 근데 다행이라고 해도 되나? 네. 내일 휴장이거든요. 휴장이라서 그때 또 풀 내용들이 많아요? 조금 아껴놨고, 네. 그래서 오늘부터 그 다보스 포럼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 다보스 포럼이 사실 좀 명맥이 좀 많이 좀 단축이 됐죠.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위상이 좀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이번만큼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그 블랙록 CEO가 본인 인맥을 동원해서 유명한 사람들 많이 불렀대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젠슨 왕도 오고 그다음에 트럼프도 온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할 얘기가 되게 많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번 주 실적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준비해야 될 게 많은데 하루 쉬어가서 다행히 좀 오늘하고 내일하고 제가 나눠서 얘기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일까지는 조금 편안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일단 주말 사이에 있었던 지수 마감 상황부터 한번 볼게요. 네. 하락이긴 한데 이건 뭐 하락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그쵸? 뭐 눈치 봤다 이 네. 정도로 봐야겠죠. 말씀해주신 대로 오늘 휴장이기 때문에 네. 3대 지수가 이렇게 조금 약보합으로 쉬어갔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물론 트리거는 하나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릴 케빈 헤셋과 케빈 워시라는 그래요? 차기 연준 회장에 대한 구도가
갑자기 한쪽으로 훅 기울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변동성을 제공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러셀 2000은 뭐 최근에 분위기가 계속 좋죠. 11거래일 연속 S&P 500을 이기고 있는 러셀 2000. 잠시 후에 차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 러셀 2000이 신고가 랠리를 정말 무시무시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장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용기를 내야 하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는 종목이 계속 가요. 가는 섹터가 계속 가고. 네. 뭐 쉽게 말하면은 뭐 마이크론이 계속 가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계속 가고 로봇주가 계속 가고 이러는 것처럼 해외에서도 이제 방산주, 우주 관련주 이런 랠리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계속 작년부터 했던 말이 이제 K자형 경기에 대해서 좀 적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K자형 경기가 풀리지 않고 계속 고착화되는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돈을 풀어도 그 돈이 우리가 뭐 원하는 대로 막 이게 순환하겠지가 아니라 계속 지금 필요한 쪽으로만 계속 꽂히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아무리 비싸 보여도 조금이나마 우리가 좀 용기를 내야 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그런 흐름이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러셀 2000 이런 쪽으로 좀 꽂히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섹터 맵을 보셔도 또 반도체입니다. 브로드컴 또 올랐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고가에 7%가 넘게 또 급등을 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랠리에 진짜 이게 참 볼 수 없는 그런 모습.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모습.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20등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야, 미국에서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시가총액 20등을 할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거기서 또 자사주를 엄청나게 또 매입을 하는 그 신고가 구간에서 이건 뭔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다른 세상이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는 거죠. 반도체 장비주도 강했고요. 그리고 GE 버노바 이런 전력 설비 섹터도 이슈가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강한 모습 이어지고 있어서 계속 지금 이쪽으로만 돈이 꽂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소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크라토스, AVAB 같은 이제 드론 그리고 또 우주 네. 이런 섹터가 계속 강하고요. 블룸에너지, 크레도 그리고 이쪽에 아이온큐 같은 종목도 좀 올라왔거든요. 이쪽도 이슈가 또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다가 여기 라이엇 플랫폼 그리고 CIFR 이런 종목들이 다 이제 아이렌, 뭐 네비우스 같은 네오클라우드 종목들이잖아요. 네. 이쪽을 제가 계속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이쪽에 대한 흐름 지속되고 있고요. 오클로도 강하게 좀 올라왔고 헤클라 마이닝 같은 이제 광물 업체들 이런 쪽으로 미국이 계속 뉴스를 쏟아내고 있는 쪽으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금리 보시면은 햇셋이 낙마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투 캐빈이 있었죠. 캐빈 햇셋과 캐빈 워시의 그림에서 햇셋이 좀 낙마했다는 점에서 금리가 좀 급등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까지 크게 중요한 일이냐? 그러니까 햇셋이라는 사람은 거의 지금 트럼프와 거의 한솥밥을 먹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NEC라고 하는 국가 정책 뭐 이렇게 제안하는 전략연구소 그쪽에 이제 의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의 뭐 트럼프보다 더 강력한 비둘기다라고 봤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약간 낙마하는 그림을 보이면서 금리가 이렇게 크게 좀 반응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잠시 후에 그 내용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다가 달러 지금 최근에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 아시는 것처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굉장히 강력한 그런 상황에 금값도 올라가지만 결국의 승자는 미국이 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화폐인 달러의 강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뭔가 지금 톡 치면 어딘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음에도 돈은 감정이 없다라는 게 굉장히 좀 드러나는 그런 모습인 거죠. 네. 금 같은 경우엔 단기 차익 매물 좀 나왔고요. 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에서 좀 밀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게 뭐 최근에 계속 반복됐던 흐름이기 때문에 이걸 또 기회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국제유가 꺼진 불도 다시 보자일까요? 소폭 상승했는데 이란과 관련해서만큼은 확실히 좀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모습이 지정학적 불확실성 안에서도 좀 느껴집니다. 그린란드, 베네수엘라, 이란은 확실히 구분을 짓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이걸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꼭 지키고자 하는 것, 물가와 유가의 상승은 억제하고 싶다라는 걸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유가는 반대로 좀 다른 자산들과 다르게 반대로 좀 움직이고 있다. 결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이런 것들이 아무리 주말에 쏟아져도 그걸 우리가 꼭 한 번씩 체크해야 되는 그런 장이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네요. 네. 자, 트럼프 발언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셋에게 의장 자리가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지금 왜죠? 그 애니 씨라고 하는 그 자리에 계속 있었으면 네.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유는 여기서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당신이 일을 너무 잘해. 그러니까 굳이 보직 이동을 하지 말고 괜히 잘했네. 거기 헤셋은 있어. 지금 연준 의장 예.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헤셋은 굉장히 공공연하게 밝혔거든요. 네. 내가 의장 뭐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심지어 이날도 뭐 그런 얘기하고 있었어요. 연준의 요즘 독립성이 훼손됐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독립성을 지킬 자신이 있느냐. 나는 뭐 그 안에서 이제 중재하는 거에 능하다. 이런 뭐 이래저래 찬성과 반대가 있어도 그 안에서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아니 너 일을 너무 잘해서 그냥 거기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하니까 약간 좀 찬물이 좀 뿌려진 그런 상황이죠. 꿈깨라는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 캐비넛 씨가 60%까지 급격하게 높아졌고요. 캐비넷에서는 저 발언 하나로 인해서 크리스토퍼 월러랑 비슷한 수준까지 가능성이 어우, 뚝 떨어졌어요. 예, 급전직하했습니다. 이게 5대5 수준이었는데 캐비넛 씨가 갑자기 급부상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이게 뭐 누가 되든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트럼프의 의중이 되게 강력할 텐데. 근데 그래도 헤셋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금값, 실버, 나스닥까지 같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헤셋이냐 워시냐를 두고 시장이 원하는 인물은 헤셋이 맞아요. 왜냐하면 헤셋이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인물로 알려졌고 워시는 뭔가 그 사람의 의중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발언에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자제하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쵸. 조금 진중한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헤셋이 되면 그래도 이렇게 되겠구나 해서 그래서 저는 연준 위원들도 더 강하게 약간 독립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물가 때문에 금리를 못 내려요. 괜히 헤셋 들어오면은 자기들이 이제 주도권을 뺏길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런 싸움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헤셋이 아니라 이제 워시가 들어가면 요거는 이제 전망을 알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렇죠. 워낙에 말을 아끼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 약간 이전에 좀 매파적인 성향이 좀 있었다라고 하죠. 예, 약간은 조금 그런 성향도 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살짝은 조금 누그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헤셋이 아니라 워시면은 우리가 그래도 대화가 좀 되는 사람이겠네라고 할 것 같아서 이게 좀 단기적인 그런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네. 워시라는 인물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랑 어쩌면 더 밀접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이게 조금 이건 뭐 재미로만 보셔도 되는데 이건 뭐예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지금 접수하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그린란드에 굉장히 크게 지지를 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백만장자들이 뒤에 많아요. 그린란드에 투자를 하는.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접수할 것 같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히토류라든지 광물 캐는데 우리가 전부적으로 밀어주겠다라고 해서 돈을 투자하고 있는 네. 그런 기업인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대표적인 인물 이 사람이 에스티로더의 상속자라고 합니다. 화장품 예. 회사 에스티로더. 근데 이 사람이 그 누구냐면 케빈 워시의 장인이에요. 예, 굉장히 좀 흥미롭죠. 이런 딸이 분이. 이제 그 케빈 케빈 워시의 워시가 와이프입니다. 결혼한 사람이군요. 예. 그래서 워시도 대단한 인물이네. 진짜. 그래서 굉장히 좀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갖고 있고 이 그린란드 얘기가 뭐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최근에 갑자기 또 이렇게 커진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에스티로더의 상속자가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했고 이게 그러니까 급격한 분위기 전환이 어쩌면 여기서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네. 트럼프는 그린란드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대내 대외적으로 비판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밀어주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예뻐 보였겠어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네. 최근에 실제로 에스티로더의 주가도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어쨌든 이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 에스티로더를 사야 된다가 아니라 그만큼 또 트럼프와
가까운 인물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놀란 건 저는 그냥 단기적인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 20일, 21일에 그 관세와 관련된 판결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우리가 살짝 좀 긴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시장이 또 한 차례 약간 조금 약보합권에 머물렀다. 휴장도 있고 헤셋 이슈도 있고 그리고 관세와 관련된 판결도 계속 기다려야 되고 근데 뭐 백악관은 긍정적 판결을 확신한다는데 사실 이게 솔직히 말하면 뭐 저는 어디서 나온 자신감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모든 얘기는 판결이 나와도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혹은 긍정적으로 다시 이끌겠다는 뭐 의지 그런 뜻이겠죠. 네. 그래서 일단 이번 주도 뭐 이래저래 우리가 기다려야 할 이슈들이 좀 많습니다. 자, 이 다음 요 여성분은 그 베네수엘라 그분 아니에요? 노벨 평화상 받은 거? 맞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굉장히 좀 현타가 왔습니다. 나는 내가 이분을 알고 있다라는 게 되게 뭔가 우리가 사실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저 네. 베네수엘라 저분인데 다 트럼프 때문에 이게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이제 노벨 네. 평화상을 받았던 네. 마차도라는 인물인데 베네수엘라의 야당의 뭐 거의 지도자 같은 인물인데 최근이에요, 저 사진이? 네, 주말이에요. 주말에 금요일 왜 만났을까요? 이거 뭔지 아세요? 뭐예요? 저 트럼프가 들고 있는 거 뭐예요? 평화상 때 수여한 메달입니다. 아, 저거를 저분이 이제 트럼프에게 들어주게 아니요, 들어주게 한 게 줬어요, 그냥. 트럼프한테 줬다고요, 저거를? 예. 이게 지금 2026년 국제 정세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잠깐만. 이게 굉장히 베네수엘라의 평화를 수호하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네. 저걸 트럼프한테 줬다. 말은 되죠. 왜냐면 본인은 이제 야당 인물이고 원래 그 마두로를 축출시켰으니까 말은 되는데 어쨌든 이게 참 베네수엘라의 주권은 어디로?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노벨 평화상이라는 게 굉장히 그 명예롭고 영예로운 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이 저렇게 저걸 이렇게 막 주는 저게 아닌데. 네, 그래서 이게 진짜 권위 자체가 좀 노벨상의 권위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이슈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노르웨이 쪽에서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났대요. 전례가 진짜 없는 전례 없는 일이다. 일이다. 이러면서 정말 창피한 일이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지금 트럼프가 강력한 그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결국에 트럼프의 줄을 서지 않으면 굉장히 본인의 나라에 피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전 세계 지도자들이 어느 정도 좀 공감하고 있는 네. 그런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가끔 제가 트럼프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저 사람 트럼프 지지자 아니냐 하시는데 저는 트럼프 지지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돈은 어쩔 수 없이 강력한 곳을 따라 흐를 수밖에 없고 제가 하고 있는 얘기가 경제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쪽으로 흐르는 돈을 보고 아 시장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실제로 이 사진이 딱 보여지면서 아 뭐 어쩔 수 없나 내가 보다. 트럼프면 나는 기분 별로 안 좋고 내가 받고 싶었던 상이 남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걸 줘. 근데 되게 쓰듯? 좋아하던데. 좋아했어요? 예, 자기 SNS에다가 역시 마차도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그래요. 선물 너무 감사하다. 왜 우리도 왕관 씌워줬잖아요. 금관 씌워줘, 금관. 예, 그때부터 진짜 자기 왕인 줄 알잖아요. 그래요. 다 맞춰주네요. 네, 뭐 자, 아무튼 그래서 그런 지금 상황이고요. 베네수엘라 원유 거래를 이제 또 시작했고요. 네, 그래서 베네수엘라 원유 거래가 시작됐다는 거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 네. 그 실제로 이러면서 이제 또 미국에게 플러스 알파가 계속 될 것으로 시작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가끔 말씀드렸던 쉐브론이 여전히 베네수엘라에서 강력한 그런 인프라를 갖고 있다. 뭐 강력한 정도는 아니지만 충분히 이제 조금만 만지면 베네수엘라의 그 원유를 사업권을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에너지부에서 대놓고 그냥 쉐브론 찍었습니다. 쉐브론이 사업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는 점에서 쉐브론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란만큼은 좀 달라요. 이란 지도부가 모든 사형 집행을 취소하는 것에 대해 깊은 존경을 표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 안에서 의견이 엄청 많이 갈렸대요. 그 제이디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 이란 들어가야 된다 지금 쳐야 된다. 지금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지난주에 막 얘기 전해드린 것처럼 중동에서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트럼프를 말렸다고 하고요. 이스라엘까지 네타냐후까지 말렸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트럼프가 마지막에 결단을 한 것 같은데 네. 근데 뭔가 이런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유가 때문에 혹은 뭐 이란의 어떤 뭐 저항이 강력할까봐
약간 그렇게 되면 약간 쫄았다는 느낌이 되니까 그쵸. 그걸 보여주기 싫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좀 포장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결국 그 내막에는 이제 유가 올라가는 것도 좀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계속 그 타코가 됐던 것도 네. 금리가 급등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돌아섰으니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그 경제인 출신으로서 시장 친화적인 인물이라서 시장에 어떤 위기 신호가 발생하면 조금 물러서기도 한다는 걸 우리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유럽만큼은 네. 또 다르게 또 반응을 하네요. 관세 그린란드 또 바로 예, 바로 관세를 꺼냅니다. 그린란드만큼은 확실하게 좀 접수해야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져요. 굉장히 긴 장문의 SNS를 올리면서 유럽 8개국에다가 일단 10% 관세를 부과하겠다. 2026년 2월 1일부터 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가 10% 관세를 부과받게 되고요. 이거 계속 그 그린란드 이야기 계속 태클을 걸면 6월 1일부터는 관세가 25%로 인상이 된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완전히 매입하는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걸 방해하면 너넨 계속 관세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이 긴급 회담을 갖기로 했는데 마크롱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네. 프랑스 그리고 유럽은 미국에게 지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계속 좀 보여주고 있어요. 왜 최근에 군대도 파견하고 뭐 작은 훈련, 소규모 훈련도 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시장의 변동성이 될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이 얘기들이 나오면서 미국의 야간 선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 흔들렸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1번 제가 이슈들은 장 중에 있었던 이슈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2번 이슈들은 이제 장 이후에 계속 진행됐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에 또 다보스 포럼이 있죠. 근데 다보스 포럼은 스위스에서 열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주에 시장이 변동성을 좀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와중에 지금 뭐 평화위원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이거 별로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안 드렸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막 어느 나라 뭐 영국의 토니 블레어 막 이런 사람들하고 다 같이 평화위원회를 그게 구성을 했어요. 언제요? 이거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그래요? 근데 그걸 출범하면서 여기 들어오고 싶으면 뭐 몇 억 달러를 내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들도 그렇게 냈어요? 아니요. 일단 앞으로. 만들어 놓고. 네. 아, 근데 그래요? 이 평화위원회가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엔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유엔을 없애고 자기가 평화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근데 이거 또 트럼프가 주축돼서 만든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막 지금 막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마음에 안 드는 거, 마음에 드는 거 이걸 확실히 편가르기를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연준 의장도 바꾸고. 그렇죠. 유엔도 그냥 없애고. 뭐 유엔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막 몇 억 달러를 내라, 막 이런 게 아마 또 누군가에게 들어올 수도 있고 최근에 주말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한국 대만 콕 집어서 또 반도체 관세 얘기를 했거든요. 뭐 저는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고 아직까지는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우리한테도 또 어느 순간 계속 할 끝이 또다시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도 좀 듭니다. 또- 그 와중에 제이미 다이버는 또 고소한대요. 아니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이 참 바쁘시네요 요새. 폭주를 하고 있어요, 진짜로. 1월이라서 그런지 제 생각에는 뭔가 변동성을 좀 일으키고 싶은 것 같아요. 이게 왜 지난주에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네. 그 중간 선거의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연초에 연초. 좀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변동성이 커지면서 크게 조정을 좀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본인이 만들었던 불확실성들을, 변동성들을 다 걷어들이고. 거두겠죠.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서 지금 그런 걸로 계속 시장에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제이미 다이먼까지 고소한다는 건 좀 큰일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트럼프 자체는 인간 자체가 변동성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계속 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시장이 지금 굉장히 버티고 있는 게 참 이례적이기는 한데 그래서 지금 특징적인 종목들은 뭐가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제가 뭐 앞에서 시장 얘기를 한 거고요. 네.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서 종목 얘기를 다시 해보면 반도체가 어쨌든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갈 놈은 가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이거 보시면 이게 그 S&P 500의 올해 기준의 그 상승률이거든요. 올해 지금 거래일이 한
몇 11일. 11일 거래. 예. 근데 지금 샌디스크가 74%나 올랐어요. 진짜 대단하죠. 진짜 센 디스크다. 작년에 그리고 이 샌디스크 1등이었잖아요. 아, 세다. 작년에 1000%인가 그렇지 않았나? 몇백 %였던 것 같은데. 샌디스크가 얼마나 올랐죠? 근데 샌디스크 그 모더나 빼면은 샌디스크, 램리서치, KLA, 웨스턴 디지털, 인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네. 10개 중에 7개가 반도체 주식입니다. 그렇네요. 예. 그리고 헌팅턴 인걸스 요것도 이제 조선주죠. 예.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가는 종목만 계속 가고 있는 1월의 세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진짜 1년 동안 샌디스크 1000% 올랐네요. 네, 그래서 진짜 이슈가 됐었는데 1년이 뭐예요? 그때 샀어도 지금 70%를 더 먹을 수 있었어요. 1000% 오른 종목을 어떻게 사요, 그쵸? 근데 그걸 그때 샀어도 무려 70%가 더 올랐던 그런 모습입니다. 샌디스크 주주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진짜로. 그냥 그 반도체가 지배하는 세상이라기보다 메모리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쵸. 마이크론이 7% 넘게 급등했고요. 샌디스크 또 올랐고요. 예, 그런데 그 와중에 와, 이 337달러 마이크론이 지금 360달러거든요. 네. 337달러면 요 구간이잖아요. 급등할 때. 네, 요 구간에서 좀 800만 달러어치의 자사주를 매입했어요. 800만 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 되는 거죠? 100억 물론 넘나요? 계산도 안 돼요. 800만 1,500원이니까 곱하면은 118억. 와, 대단하네. 이 사람이 118억 그리고 누구냐면 원어치. 옛날 TSMC CEO 출신이래요. 그러니까 뭘 아는 분이잖아요. 저분은.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사람 뭘 봤나 싶은 거죠. 근데 그냥 생각을 해보면 지금 그냥 믿고 가는 섹터구나. 메모리 반도체는 그냥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사버리면 오늘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도대체 어디까지 갈까? 뭐 그런 생각도 좀 기대를 하게 되고요. 모건 스탠리에선 그 와중에 또 메모리 가격이 2027년도까지 오른다라고 합니다. 뭐 이 얘기는 뭐 우리가 계속 했던 얘기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선반영. 모르죠. 그냥 계속 갈 수도 있는. 2027년도까지 오른다는데?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 막 사실 진짜 근데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가고 있는 그렇기도 거는 다들 하죠.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네. 누구도 모르죠. 예, 어디까지 맞아요. 올라가게 될지. 저는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도 모른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진짜로 메모리 가격이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이게 수급이 또 무섭게 관결인 상황에서 주가에 대해서 우리가 막 단기적으로 막 저렇게 올랐다고 해서 이제 빠지겠지라고 생각해서 인버스 그게 안 투자한다거나 돼요. 예.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나저나 이제 관세가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지난주에 이게 이미 나왔었고 저는 신경을 안 썼어요. 왜냐면 지난주에 한 수요일 목요일쯤에 이미 얘기가 나왔고 네. 그때도 아니 반도체 관세 얘기는 왜 안 하냐라는 채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상황에서 마이크론 하나로 안 되잖아요.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없으면 너희들이 어쩔 거야라는 생각이 저는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걸 계속 얘기하면서 그 사우스 코리아랑 타이완을 애초에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거 보면 그냥 저는 약간 그냥 엄습하는 게 트럼프가 한다면 하고 안 되면 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쪽에다가 칼끝을 들이대면서 네. 어떻게든 뭔가 좀 더 투자를 강화하고 뭔가 좀 본인들한테 약간 저자세로 들어오는 모습을 원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게 어쩌면 그냥 변동성 요인이 아예 안 되진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들었습니다. 네. 근데 제 생각에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그거는 작은 트러블일 뿐이고 어쨌든 지금 갈 수밖에 없잖아요. 반도체 가격이 만약에 27년도까지 오르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만약에 변동성 트리거가 된다면 기회가 되겠지 않을까? 예, 저는 그 생각을 일단 하고요. 네. 마이크론이 뭐 일단 착공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여기 보면 뭐 러트닉도 여기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뭐 지금 착공해서 마이크론이 과연 이 메모리 칩의 캐파를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애초에 그거는 불가능한 명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쩌면 최근에 인텔이 많이 올라가는 거 보면 인텔도 어떻게든 밀어줘서 반도체에 대한 주도권을 미국이 확보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없이 될지는 저는 아직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그거는 오늘
장이 열려 봤을 때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비주는 TSMC 실적 수혜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네. ASML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연일 신고가 경신하는 랠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또 ASML이 최고 70%까지 불 케이스의 경우에는 70%까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 지금 1,000유로 근처인데 이게 네덜란드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2,000유로 근처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반도체의 고점은 지금 쉽게 예측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향 H200 부품을 그냥 생산을 이제 중단하기로 했나 봐요. 결국 막 중국이 뭐 우리는 안 산다, 선별적으로 투자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엔비디아가 그냥 그 부품사들한테 생산 중단해도 될 것 같아라고 오더를 내려서 그런지 주가가 좀 빠졌거든요. 네. 근데 요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그 딥시크가 다른 거를 막 써봤는데 다른 걸 썼다가 성능이 생각보다 너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H200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 또한 그냥 어떤 작은 트러블이지 않을까. 네. 메모리 칩과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그냥 그 나라들 간의 어떤 그냥 경계 심리 이런 것들 때문에 일으키는 변수는 그냥 저는 작은 변동성에 불과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과연 우리나라도 반도체 기업은 요 이슈와 함께 어떻게 또 주가 반응을 하게 될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어서는 하사비스의 경고. 하사비스가 누구예요? 하사비스가 이제 딥마인드, 구글 딥마인드 CEO고요. 이 사람이 이제 구글에 재영입되면서 네. 이 제미나이가 급격하게 오픈AI 챗GPT를 따라잡고 혹은 능가하기 아, 요 시작했거든요. 이름 외워야겠네. 네. 하사비스. 이 사람이 그리고 예전에 그 알파고 막 그때부터 구글의 AI를 집도했던, 네. 주도했던 그런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이 중국의 AI가 지금 거의 따라잡았고 몇 달 차이밖에 안 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몇 달 차이 난다? 몇 달 차이는 원래 마지막에 그 1등과 2등의 그 작은 격차가 제일 따라잡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어쨌든 많이 따라잡았다. 네. 그래서 뭔가 결론적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네. 싶은 건 그래서 중국에 투자하라 이게 아니라 그래서 미국은 더 피치를 올릴 수밖에 없다. 더 열심히. 라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AI에 대한 투자는 2조 5천억 달러였는데 네. 이제 2027년도 3조 3천억 달러. 그런데다가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들은 뭐 지금 지면 죽어요. 여기서 빼면 죽기 때문에 계속 지금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고 그래서 시장의 자금은 기술주로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데이터 센터를 엄청 짓고 싶어요. 미국이 엄청 짓고 싶고 그다음에 유럽과 뭐 차이나에 비해서 중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이 지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부족한 게 두 가지잖아요. 전력과 칩. 메모리 칩이거든요. 그 두 개가 없으니까 안 지어지는 건데 메모리 칩은 어떻게든 지금 해보려고 뭐 마이크론 착공하고 네. 뭐 관세 매겨서 어떻게든 자기들한테 먼저 주게 막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건데 전력은 그럼 어떻게 할까? 쉽지 않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전력 경매를 추진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지난주에 그거 기억나세요? 빅테크들이 그 전기 요금 높아지는 거 담당을 해줬으면 좋겠다. 나 더 내겠다 또 그랬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한테. 근데 그런 거를 갖고 전력 경매를 계속 하는데 지금 당장 지어지지가 않으니까 전력 경매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 강제로 너네 어차피 데이터 센터 필요하지. 전력도 필요하지. 그러니까 좀 더 빨리 투자해. 라고 이제 계속 끌어당기는 거죠. 빅테크. 돈을 만약에 뭐 3년에 걸쳐서 투자한다 그러면 네. 이거 그냥 1년 반에 확 줄여서 그 아마 투자해. 5년, 10년 이렇게 묶어버리는 아. 거죠. 이렇게 해서 계속 데이터 센터를 뭐 약간의 흔들림 없이 계속 투자할 수 있도록 계속 네. 트럼프가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밸류체인 결국 오늘도 계속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네. 뭐 요 종목들은 국내의 종목들이 아니라 미국 종목들이니까 네.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GE 버노바 이제 가스터빈 계속 해야겠죠. 그리고 블룸에너지 연료전지 계속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코어위브가 결국 아래쪽에서 바닥권을 탈피하는 그런 모습을 결국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아이렌의 주가가 11% 넘게 이러면 데이터 센터 계속 가겠구나라고 시장이 확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라이어 플랫폼스 AMD 데이터 센터 임대 계약 체결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야 그거 해도 지금 데이터 센터가 안 지어지는데 어쩔 거야. 정부에서 밀어주잖아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쭉쭉 주가가 다시 당겨지고 있고요. 근데 반대로 본인들이 스스로 이제 전력 그 발전을 담당하려고 했었던 비스트라라든지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같은 기업들의 주가는 많이 좀 빠졌어요.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는 좀 보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이렇게 가면 구리 수요는 급증하겠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구리 선물 가격이 좀 빠졌는데 저는 여기서 뭐 고점에서 변동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다시 좀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또 흥미로운 얘기 중에 버지니아 해상풍력단지가 건설이 재개됐습니다. 이거 트럼프가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건데 이게 결국에는 판사가 이거 아니다 일시적으로 해지하면서 건설 재개가 됐다는 점에서 해상풍력도 한번, 뭐 미국에는 이런 관련주가 별로 없는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추가로 AI와 관련해서는 오픈 AI가 광고 요금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그 와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왜 일론 머스크가 원래 오픈 AI의 창립 멤버였는데 그렇죠. 거기서 되게 앙심을 품고 나왔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얘네가 내 돈만 가져갔다라고 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싸우고 있어서 뭐 요거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뒤에 내용이 참 많은데 방산주. 요거만 한번 마무리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란드발 방산주 랠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주가 이렇게 탄력적인 적 본 적이 없죠. 와, 이 정도로 고점 랠리. L3 해리스, 요거는 정부가 투자한 종목이죠. 이 두 종목이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미사일 방어국 실드 수주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미국이 골든돔을 만들잖아요. 그 미국을 방어할 수 있는 그거를 방어할 때 이제 미사일이 엄청 필요할 거잖아요. 네. 누가 오면 요격을 해버려야 되잖아요. 그거를 수주할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업체들을 정한 거예요. 네, 너네 이제 신청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이거 얘네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얘네는 이제 그걸 가진 겁니다. 신청할 수 신청할 수 있는. 있는. 예. 여기 보시면 AV, 네. 그다음에 제너럴 다이내믹스, 크라토스, ASTS, 아이온큐가 또 여기 들어가서 아이온큐가 오른 거고요. 예, 뭐 여기 L3 해리스 아까 보셨던, 그리고 브로드컴도 있더라고요. 네. 파이어플라이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역시 탄력은 ASTS가 신고가 경신했고요. 우주 관련주. 파이어플라이도 12% 급등을 했고요. 뭐 로켓랩은 뭐 아름답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진짜 이름 예. 잘 지어야 돼. 샌디스크, 로켓랩, 로켓처럼 저 쏘아 올리고 있어요. 그 와중에 모건 스탠리는 로켓랩 목표가를 105달러까지 인상을 했어요. 96달러였는데 105달러까지 높였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네요. 근데 67달러였어요. 원래 두 배 목표가가. 가까이. 예, 지금 더 간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사람들이 이걸 많이 알게 됐다라는 게 중요해서 네. 방산이랑 우주는 같이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온다스 홀딩스도 단기 조정을 받았는데 매출 목표를 상향 조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만약에 발표됐을 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네.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뭐 여기까지 오늘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자료 한 3분의 1밖에 못했어요. 내일 휴장이라서 아마 요거 이제 약간 시의성보다는 이슈와 함께 좀 체크해봐야 될 내용들을 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내일 또 다시 전달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고생 많이 했으니까 빨리 이제 스프 드세요. 그냥 스프 아니고 워커힐 고메 스프입니다. 녹진하네 워커힐의 이거. 그 이제 레시피를 그대로, 그 셰프의 레시피를 그대로 저희가 크림 스프와 머쉬룸, 그러니까 머쉬룸도 크림이고 포테이토도 크림이에요. 그러니까 머쉬룸이 들어간 게 있고 포테이토가 들어간 거 각각 10팩씩 해가지고 20팩 준비를 했고요. 요거는 그냥 조리하기 너무 편합니다. 우리가 그냥 카레, 그 봉지 카레처럼 그냥 물에다가 한 6, 7분 끓는 물에다가 봉지째로 그냥 끓이셔도 되고, 아니면 전자레인지에 돌리셔서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우리 명성님이 먹는 건 뭐예요? 무슨 맛이에요? 저는 이제 머쉬룸이고요. 버섯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당히 잘게 썰어가지고 이게 또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인데 이걸 잘했네요. 저는 요거 그러면은 포테이토 같아요. 포테이토지 포테이토에 않을까요? 이거 살짝 중간에 보니까 베이컨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쫄깃한 개인적으로 이제 베이컨. 뷔페에 가면 이 스프나 이런 거를 먼저 먹는데 머쉬룸 스프를 항상 먹거든요. 뷔페에 가서 수프를 먹는다고요? 약간 이제 속을 나 그래요? 이제 들어간다. 전 예열해줘. 쓸데없는 걸로 채우지 않아. 그래요? 일단 고기부터 먹나요? 채소죠. 아. 예, 채소 먼저 먹고 네. 탄단지 이렇게 좀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채소 먼저 먹고 단백질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 이렇게 먹는데, 사실 아침에 여러분 아침 챙겨 먹기 좀 힘드셔서 그냥 스프 왜 그냥 물에 타서 드시는 스프도 드시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그냥 회사에 하나 가져가셔서 전자레인지에 가볍게 데우셔서 드실 수 있는 제품이고 굉장히 든든해요. 지금 보니까 맛있네요. 그냥 물처럼 후루라는 그런 스프가 아니에요. 맞아, 녹진해요 진짜. 진하고 냉동 상태에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해동해서 드시면은 그 식감이 그대로 좀 살아있어요. 제가 지금 먹고 있는 포테이토도 그냥 다 물처럼 흐르는 게 아니라 약간의 식감이 있어가지고 씹어 드시기 참 좋은 제품입니다. 요거 이제 워커힐 크림 스프 20팩 39,800원인가? 가격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팩에 양이 꽤 많아요. 한 팩에 지금 거의 2,000원도 안 2,000원이네, 되는 2,000원. 꼴이니까 여러분들 아침 식사 워커힐 구매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또 이제
연초가 다가오면은 이런 이제 전자기기 하나씩 또 들으시잖아요. 연말에도 그렇고 LG 울트라탭 저희가 새 상품을 최초로 18만 원대 가지고 왔어요. 이 제품은 아마도 아이들 뭐 공부용이나 아니면 아이들 뭐 차에서 혹은 야외에서 그럼 여러분들도 아니면 뭐 태블릿 PC 중에서 그냥 넷플릭스 보는 용도랑 가볍게 쓰실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가벼워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볍고 이게 무상 보증 1년 저희가 드리고요. 새 상품인데도 18만 원대 가져가실 수 있는데 용량은 64GB. 꽤 괜찮죠? 그리고 옥타코어 CPU를 내장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요거 울트라탭 18만 원대에는 사실 어디도 볼 수 없으니까 굉장히 가볍고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제품으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든든하게 아침 챙기시고 가벼운 울트라탭도 함께 하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